자, 이번 코너는 증시는 지금입니다. 이제 개별 기업들 좀 더 깊게 파보는 시간이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유정 아나운서가 또 화두를 던져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첫 번째 기업은 이 기업으로 함께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네,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기업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애플, CIS 공급. CIS 이게 뭐지? 시모스 이미지 센서? 네, 이거 맞습니다. 맞죠? 네. 잘 기억해냈네. 아직까지는 네. 네. 이거를 수주 파운드리 수주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테슬라에 이어서 2연타.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가 파운드리를 이제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이제 애플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 빅테크의 두 회사가 이제 고객사가 된 거죠. 그동안 이제 항상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를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적자를 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겼고,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역시 HBM보다는 파운드리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파운드리가 지금 갑자기 이제 뭐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뭐 낙수 효과인지 아니면 TSMC가 뭐 너무 과부하 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마침 이제 또 미국 내 공장을 또 갖고 있고, 파운드리 공장을 오스틴에서 이제 애플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지 반도체죠.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원래 소니에서 만들던 건데 이거를 가져왔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만들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차세대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제 한번 성장 모멘텀이 이걸 잘 해낸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많은 그 빅텍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을 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러면 테일러시에다 짓고 있는 공장에도 좀 가속도가 붙겠죠. 거기 공장 짓는 것도 추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전자를 사야 될 타이밍이 온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걱정보다는 우려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미된다. 시모스 이미지 센서가 얼마나 비중이 큰 건지가 좀 판단이 좀 어렵고,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6라고 하는 칩명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규모, 공급 계약 기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계약 규모나 공급 기간 요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죠? 그거는 원래 애플이 안내 보기로 유명한 회사죠. 네. LG 이노텍이 애플 카메라 만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비밀로 돼 있잖아요. 공공연한 비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게 삼성 기사로 약간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NDA라고 하는 비밀 유지 협약 이게 네, 뭐 그렇습니다. 애플이 굉장히 까다로운 끼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 방송하다가 항상 과거에도 보면 뭐 A사, 뭐 사과회사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신라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새우깡이랑 새우맛 과자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방송 심의가 또 그런 게 있고 그 회사들이 그 방송 보고 가끔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그 회사로 추정되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북미 고객사 뭐 이런 예, 거. 그렇죠. 예. 북미의 뭐 기업이 한두 개겠어요. 네. 하여튼 그 김유정 아나운서 또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미지 센서도 지금은 추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맞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미지 센서. 사실 2016년부터 애플에게 공급하던 게 끊겼잖아요. 그 네. 전에는 삼성전자에게가 납품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 TSMC 위주로만 굴러가던 상황이었는데 AP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납품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여전히 TSMC에게 납품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에게 준다라는 건 일본에게만 맡겼던 걸 공급망 다변화를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테슬라 얘기 나왔을 때도 테슬라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테슬라도 그 외의 제품을 삼성전자에게 맡길 수 있을 거고 그걸 기반으로 그 외의 기업들도 수주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플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애플 받고 한 개 더, 두 개 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미국과 인도가 관세 때문에 아직도 근데 인도의 관세를 좀 강하게 매기는 것 같고
그럼 인도에서 공장 생산하던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중국, 인도 뭐 이런데 베트남 해외 거점들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 일부의 움직인 것 같고 미국 내에 투자를 대규모로 또 애플이 발표하면서 이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세 100%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미국이 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반도체라는 품목별 관세 100% 하지만 그 뒤에 나온 삼성전자의 애플 파운드리 수주 그리고 또 뭐 애플의 대규모 투자 이걸 쭉 연결하면은 어떤 결론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여한구 통상교섭부장 예,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네. 우리나라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인디애나주에다 짓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도 예. 이게 이 공해 물질이 좀 나오니까 폐수 처리를 예. 굉장히 강화해야 돼요, 저게.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지 사실은 질 의지는 있죠. 그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 지금 소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이 잘 된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도 혹시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이게 이 일련의 과정들 보면 애플이 그러면 단순하게 조립하고 뭐 아이폰 마지막에 최종 생산하는 부분은 여전히 인도나 뭐 베트남이나 중국을 이용할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테일러시에다 공장을 또 짓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으로는 이미지 센서로 시작해서 AP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원래 애플의 시작은 우리가 AP 만들어줘서 시작한 거거든요. 예, 스티브 잡스가 애플폰 만든다 그럴 때, 아이폰 만든다 그럴 때 아무도 안 만들어줘서 예, 삼성이 만들어준 겁니다. 예, 애플의 시작은 원래 삼성전자였는데 그 관계 유지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TSMC로 다 몰려가 있지만 그 부분에 이제 TSMC도 지금 과부하 걸려 있는 상태고 예전에는 매출의 한 50%를 애플이 차지했다가 지금 좀 많이 줄었죠. 1등이긴 한데 여전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그러면 이제 좀 뭐 일부 물량을 좀 삼성전자가 가져간다고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반도체 관세 이슈보다는 지금은 이제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 삼성전자까지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로, SK하이닉스는 HBM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양대축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 관련 향 부품,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밸류 체인, 뭐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많이 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핵심 기업들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삼성이 또 투자한 지분이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상장 기업 중에. 네. 네, 그런 언뜻 또 생각을 하려니까 이 기억 메모리의 한계가 있어요. SNS 텍 같은 회사들이 있죠. SNS 텍? 예, 그렇죠. 이미지 센서, 하여튼 이미지 센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삼성을 따라서 현재 공장이나 법인을 세운 기업들 저희가 지난번 계속 소부장 이야기가 나올 때 미국에 이 기업들이 법인에 있어요. 어떤 공장을 갖고 있어요라고 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소부장 기업들을 계속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관성이 있겠죠.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데도 비슷한 근거에 또 뭐 있을 거예요. 아마 삼성이랑. 네, 뭐 코미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렇게 지금 브레인, 거론되고 동진 있습니다. 오, 많이 조사했는데. 다시 한 번만. 코미코 반도체 세정 업체고요. 맞아요. 네. 솔브레인이 화학 소재 업체, 네. 그리고 포토레스트 업체인 동진 세미캠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네. 동진쌤 이렇게. 과거의 친구들이 다 또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원익 IPS도 갑자기 움직였죠. 원익 IPS. 네. 예,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지금 거의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러게요. 뭐 하여튼 이혼은 제가 좀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다 같이 움직이면 좋고 하이닉스가 참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닉스가 잠깐만, 나쁜 뒤에 게 또 뭐 있나? 네. 나쁜 게 있나요? 나쁜 게 있냐고요? 예. 좋은 건 뭔가요?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는데. 아니 이때까지 저때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더 좋을 게 있나요? 더 좋아질 거 있죠. 그래요? 예, HBM 폰을 어차피 지금 뭐 삼성전자가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것도 결국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근데 증산을 한다고 하는데 장비는 오더를 안 내리고 증산을 하나? 어떻게 하늘에서 만드나 무용으로? 근데 그게 궁금해서. 일단은 뭐 거기서 테스트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생산 시기를 조율하는 거겠죠. 엔비디아의 예, 퀄 테스트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뭐 길어지나? 어차피 뭐 라인은 잡아놓지 않았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이닉스가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좀 약간 좀 너무 방어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최 회장님이 좀 공격적이잖아요. 예,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뭐 저는 좀 신중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기억나세요? 저희가 이 3주 전 이 시간에 하이닉스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네. 저는 하이닉스 다 팔아버렸다. 안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두 주 있던 거. 몇 주? 우리 단주거래 대가. 네, 한 주였습니다. 한 주. 네. 그랬는데 이제 3주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또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매수 쪽으로? 팔락이야, 뭐야. 아니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재가 없는데 호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전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내려온 것도 저는 호재로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 엔비디아 빼고 실적이 다 발표가 되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1분기 때 원화가 조금 강세였던 점들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미국 기업들은 달러가 약세였던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빅테크들 기업들이 예상 대비 호실적이 나왔는데 한국은 뭐 법인세니 세제 개편안이 우려가 있다면 미국은 반대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건 관세나 불확실성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긍정적인 것밖에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OBBBA라는 뭐 법인세 인하 이야기부터 금리 인하가 줄지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네. 아마 앞으로 실적을 더 발표할 때마다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M7 기업들은 투자를 더 증가할 거다라고밖에 이야기 안 할 것 같고 네. 한국도 AI 대표 기업 5개 기업을 선정한 것처럼 주요 국가들도 서버린 AI, 국가 차원의 AI를 만들어갈 거라고 한다라면 안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브리핑하는 거 들어보니까 MBN 골드 전문가보다 훨씬 나은데?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 동물적인 감각이 됐건,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좀 알아야지. 내가 뭔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전문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이닉스를 김유정 아나운서는 본다 그래서 저는 더 보기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게 없어요. 네. 아니, 뭐, 잘하겠죠.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주도를 좀 하는 분위기로 메이킹하고 있고, 지수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건 긍정적이고, 거기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또 다른 기업을 봐야 되니까 두 번째 기업 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기업은요. 엔터 섹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엔터. 하겠습니다. 요즘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SM과 하이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실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기업은 하이브에 초점 맞추면서 지금 현재 6.37%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BTS도 돌아오고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2분기 실적까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증권사들도 하이브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우려와 어떠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지 주가의 방향성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하이브는 뭐 이미 공개된 바, 다 오너리스, 그 방시혁 대표의 그 IPO 이전의 얘기들을 문제 삼고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에 또 성실히 응한다고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직원들한테도 서한을 보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떨까요? 어제 저도 하이브 쪽 건너 관계자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과거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또 문제를 만든다는 것도 조금 어폐는 있다라고 건너 관계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카카오 엔터, 그러니까 이제 SM 관련돼서 인수전에서 굉장히 조금 서로 그 피를 흘렸잖아요. 네. 양쪽이. 카카오랑 지금 하이브가 약간 좀 대립 관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하이브 초창기 상장할 때의 문제가 지금 등장한 거죠. 저는 이제 모노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하이브가 레이블로 나눠져 있는 회사죠. 각 네. 독립적인 회사들이 각각의 이제 주요 엔터테이너들을 관리를 하고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주사처럼 있는 그 회장님처럼 있는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방시혁 의장이라는 표현을 방시혁 쓰잖아요. 의장이죠. 회장님 좀 나이 들어 보여서 자꾸 의장 쓰는 것 같아요. 이쪽은. 예. 근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회사는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레이블별 단위로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너가 문제가 생기면, 최종 대표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약간 좀 리스크가 가만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거는 실적이 좋으니까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그 엔터사들보다 대비해서 조정이 좀 깊었죠. 이게 이제 방시혁 리스크로 이제 빠진 건데, 그럼 이제 이게 해소가 안 됐는데 그러면 또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마 BTS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았나. 근데 그게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제가 어제 뭐 매경 5%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는 모아가야 되는 국면인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면 오히려 다른 엔터주를 보시는 게 뭐 낫지 않나. 뭐 디어유나 뭐 아니면 JYP나 YG 엔터나 이쪽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하이브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BTS 하지만 네. BTS도 2023년에 계약을 갱신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6년, 뭐 늦으면 2027년에 또다시 계약 만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고 BTS 외에 그 외의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계약 갱신이 동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지금 크고 덩치도 엄청 크긴 한데 오너 리스크를 떠나서 사실 굵직한 그룹이 BTS, 투바투 말고는 사실 또 누가 세븐틴 말고는 네. 또 누가 있지? 사실 라인업이 너무 약하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가. 네.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기업을 좀 본다라면 함께 동시에 나왔던 실적 기업이 SM이었어요. SM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오늘 좀 조정이네. 네,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중국 쪽 그리고 디어유 또 버블을 통해서도 되게 활발하게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소통 어플을 활용하고 있어서 SM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함께 볼 수 있어서 네. SM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그룹들이 없긴 합니다. 에스파도 기대를 하긴 했지만 빌보드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 JYP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나는 YG 같은 경우에는 딱 생각나는 게 블랙핑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제일 좋은데 블랙핑크밖에 없다라는 게 YG에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고요. 사실 JYP가 알짜배기로 돈은 제일 많이 벌어갑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잘 벌어가고 헛돈을 쓰지 않아서 추가 투자가 없어서 지금 그 JYP의 가장 주력은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 외에 등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헛돈을 쓰면 좋겠고 투자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가장 무난하면서 리스크 없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SM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라서 SM. 뭐 나름 오늘 설득력이 좋은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귀를 쫑긋하게 만든.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요즘 캐대헌. 캐대헌. 네. 이 뭐야? K-팝 데몬 헌터스라서요. 데몬 헌터스. 이 K-팝 가수들이 거기에 그 데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령들을 해치우는. 네. 그 뭐죠? 사자 이렇게 그쵸, 사신 사자보이. 사신. 네. 갓 쓰고 나오는. 맞습니다. 그 OTT 넷플릭스. 넷플레 네. 이제 지금 그것도 뭐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조금 엔터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그 캐대언이 그 지금 흥행을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한다고 해서 우는 쪽은 소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상 짓는 쪽은 소니다. 소니 뮤직? 그렇죠. 소니 소니는 뮤직. 여러 가지로 안 좋네요. 소니 이미지 픽처스, 센서도 뺏겨. 소니 픽처스죠. 소니 픽처스. 그쪽에서 이제 제작을 했고 배포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넷플릭스가 거의 모든 걸 다 가져갔기 맞아요.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흥분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만든 거는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고 공급은 또 저기 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관련된 교포분들 그다음에 근데 일부 저렇게 이제 성공 사례가 생기면은 뮤지션들. 투자 대상을 넓혀서 한국에 어디 뭐 조금 하다 그러면 이렇게 또 넷플릭스가 투자를 또 2단 근데 다음 시리즈 이런 걸로 그쵸. 있잖아요. 예. 주요 이제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집어넣는 건 대부분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음악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확장 가능성 이제 지금 그런 법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IP에 대해서 너무 헐값에 넘기는 그런 것들도 좀 뭐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좀 엔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엔터나 네. 이제 이런 미디어 쪽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흥행한다고 우리나라 주가 올라갈 건 사실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지금. 그 K-팝에 대해서 다시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결국엔 K-팝의 흥행을 더 이끌어가는 뭔가 매개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젊은 층에 더 한 번 더 확 다가가는 어린 층에 티네이저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티네이저들이 다시 또 K-팝에 또 다시 또 열풍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뭐
이 효과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하이브의 투자 전략은 하이브는 뭐 매수? 매수로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이제 좀 조심스럽죠. 제가 만약에 엔터 4사 중에 약간 이제 SM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디어유를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JYP가 더 낫지 않나. 저도 좋아요. 예, 어. JYP가 다 좋네요. 그건. 네. 돈 잘 버는데 네. 예.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주는데도 돈을 잘 버는 거 보면 그래도 괜찮다. 먹는 거에는 좀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가. 뭐 점심 거의 군내 식당 예,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예. 군내 식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 스트레이키즈의 어. 펠릭스라는 가수를 최근에 그 임수정 배우님도 좋아한다라고 또 고백을 할 만큼 오. 탑급 여배우들의 맞습니다. 마음까지 좀 훔쳐가고 있습니다. 스테이키즈가 보이그룹이에요? 네, 보이그룹입니다. 봐야겠네. 네. 예, 보이그룹이 원래 돈을 좀 많이 법니다. 그렇죠. 그쵸. 뭐 다양하게 뭐 공연도 잘 되고 뭐 네. 좋잖아요. 잘 되면은. 오케이 거기까지.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브를 오늘 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봤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가 일단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